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데 말 그대로 얘도 뭐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런데 이 접속사에는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똑같은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데 그러면 얘네가 쓰임이 분명히 다르겠죠. 다르다 보니까 구별을 해놨는데, 그러면 종속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뭘로 알아볼 거냐, 피자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피자 여기 한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조각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쪽은 4분의 1쪽, 이쪽은 주어고 여기는 동사고, 자, 여기는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는 보어가 있고요. 이 정도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있으면 우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뭘로 본다?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요. 자, 여기도 또 하나의 피자가 한 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눠서 이쪽은 주어, 이쪽은 동사, 그 다음에 이쪽은 목적어, 그 다음에 이쪽은 보어. 이렇게 피자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피자를 갖다가 연결할 때, 이 두 개의 피자를 붙일 때, 연결을 할 때 등위 접속사인 and를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 두 개를 썼을 때는 피자 두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즉, 피자 겉으로 봤을 때에도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피자가 이쪽도 완벽한 하나의 피자고 이쪽도 완벽한 하나의 피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피자가 두 판이기 때문에 결국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도 우리는 등위 접사로 연결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 또 여기도 하나의 문장, 즉 두 개의 문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 대해서 등위 접속사가 아닌 종속 접속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만약에 when이라든가 아니면 as라든가 because라고 하는 우리 종속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는 이쪽과 이쪽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연결을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등위 종속 접속사로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주어가 되고요, 여기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보어,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이쪽 옆에 있는 이 피자 쪽에서 4분의 1쪽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가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피자 한 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있는 문장이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이쪽 4분의 1 조각이 부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피자는 한 판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만 문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모든 문장의 성격을 보게 되면 모든 문장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럼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장인데 문장으로서 얘를 완벽하게 채워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피자가 4분의 1 조각으로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4분의 1쪽으로 작아지는데, 그래도 얘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 종속 접사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얘가 없는 것만큼 크기를 작게 해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쪽을 어떻게 한다? 목적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자, 완벽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됐다? 이쪽은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이쪽에 있는 문장과 이쪽에 있는 문장이 둘 다 완벽하다 보니까 이쪽 문장과 이쪽 문장이 채울 게 없어요. 채울 게 없다 보니까 붙여놔도 이렇게 따로따로 피자 두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종속 접속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문장에 피자 조각 4분의 1조각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부족하면 보충해서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문장을 4분의 1조각으로 어떻게 한다? 축소시켜서 얘가 필요한 것만큼 4분의 1조각 필요한 것만큼 이 자리로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이쪽 한 판 피자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로 연결을 해주면 결국 피자 한 판만 만들어지고요. 자, 등위 접사로 연결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없으니까 채워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줄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에도 뭐가 된다? 피자 두 판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래서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등위 접속사를 사용했을 때와 종속 접속사를 사용했을 때는 구성상으로 완전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문장 두 개가 보이느냐, 아니면 한쪽의 문장을 4분의 1의 피자 조각으로 작게 줄여서 축소시켜서 얘를 이쪽 문장의 부족한 부분만큼 채워서 한쪽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 즉, 얘는 피자가 한 판밖에 안 보이죠. 한 판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면 피자 두 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속 접속사를 사용했을 때 어디가 이렇게 피자 4분의 1조각이 보충을 해줬느냐, 요것만 잘 찾아보시면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목적어 부분만 채워줬는데요. 자, 동사 쪽을 제외하고는 주어나 보어 쪽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문장을 4분의 1조각으로 축소시켜서 얼마든지 보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종속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봤으니까, 그렇다면 종속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속 접속사인데 이 종속 접속사의 자, 종류를 알아보는데 이 종속 접속사는 피자 4분의 1조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분의 1조각으로. 자, 이 종속 접속사가 옆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들어가느냐? 옆에 있는 문장이 피자 한 판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자 한 판에 어느 부분을 들어가서 완벽하게 채워주느냐? 그는 옆에 있는 문장에 주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주어 부분이 비어 있다면 이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4분의 1조각으로 축소한 다음에 주어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완벽한 피자를 만들어주는데,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격이 명사 또는 대명사여야 됩니다.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사 쪽은 못 들어가요. 동사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동사를 뺀 나머지, 자, 또 하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 이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명사하고 여기는 대명사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는 각각의 성격이 다 맞아야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보어인데 이 보어의 성격은 명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이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맨 마지막으로 부사인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는 아니지만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용이 좀 더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사 자리에 들어갈 때 이 성격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여기는 부사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해진 룰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피자 4분의 1조각을 주어 자리에 넣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뭘 맞춰줘야 된다? 성격은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성격은. 자, 그러면 각각의 부분으로 들어갈 때에는 자, 첫 번째 하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어가 들어갈 때에도 그 단어의 성격이 반드시 명사, 대명사의 성격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구인데 이 구는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의 단어의 덩어리인데 2개 이상이 뭉쳐서 이 주어 자리를 메꾼다 할지라도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격이 뭐여야 되느냐? 명사여야 되고,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명사여야 되고요. 보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의 성격만 있다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기는 성격이 부사인 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즉 문장이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문장을 우리 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배우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번째,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에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자, 예를 들어서 he is a doctor 했습니다. 자,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 여기 보호가 있습니다. 즉 이형식 문형인데요. 자, 얘가 이쪽에 있는 문장이 이쪽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완벽한 피자 한 판을 만들어 주려면, 즉 얘가 피자 4분의 1조각이 되려면, 자,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격, 명사의 성격은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장 그 자체로는 성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얘를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성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도 명사의 성격을 부여해줘요. 그 성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이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다 보니까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애 누구? that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성격을 띠게 된다? 명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명사. 그래서 이때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명사, 즉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 보호 자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부사 자리는 못 들어가요. 왜? 얘가 성격이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문장, 성격이 없는 이 문장을 성격을 부여해서 각각의 자리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자, 그래서 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 문장에다가 성격을 부여해주네, 종속 접속사를 넣어주면 어디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는 성격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왜? 이쪽 문장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성격이 명사의 성격이 있다면, 명사의 성격이 있다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용사의 성격을 지닌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즉 관계사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자, 걔네도 이러한 문장인데 걔네도 이쪽 문장에 들어갈 때에 명사를 수식하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얘가 성격이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는 아까 봤던 because나 when, as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접속사들은 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 문장에 달라붙으면 이 문장 전체가 부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옆에 있는 문장에 부사 자리에 들어가줘서 얘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종속 접속사의 성격 중에는 뭐다? 명사의 성격을 지닌 종속 접속사가 존재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형용사의 성격을 지닌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자, 세 번째는 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달라붙어 줌으로 인해서, 즉 성격이 없는 문장에다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문장에게 성격을 줘서 옆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뭐다?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 즉 어떤 문장이 됐든 얘네를 붙여주면 이 문장 전체가 성격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명사가 된다면 옆에 있는 이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우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책에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대시고 하나는 if 또는 whether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첫 번째는 대시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whether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if가 있는데 자, if는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도 씁니다. if하고 whether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접속사들 이 대시라든가 whether 자, if 요거에는 요 뒤쪽으로는 주어 동사가 분명히 나오겠죠. 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아까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 그 자체에는 성격이 없습니다. 성격이 없다 보니까 얘네를 통해서 성격을 부여받아요. 그러면 얘네를 통해서 성격을 부여받으니까 어떤 성격을 부여받았느냐? 지금 명사의 성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명사의 성격을 부여받으니까 다른 문장에 들어갈 때 주어 자리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 예문을 보면 자, that he is a doctor 했습니다. doctor is true 했어요. true. 자,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 동사가 두 개인데 자, 동사가 두 개라면 문장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대시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 피자 4분의 1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종속 접속사가 사용된 그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피자 4분의 1조각이겠죠. 자, 그러면 이 피자 4분의 1조각이 어디를 지금 맞춰주고 있느냐? 여기는 지금 주어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옆에 있던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없어진 거냐?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자리가. 자,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 he is a doctor라고 하는 이 문장에다가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서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명사의 성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hat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 문장 전체를 뭘로? 명사의 성격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요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뭘로 와 있다?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고요. 여기는 주격 보호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즉 성격이 없는 문장에 성격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속 접속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접속사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문장에 어디로 간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피자 4분의 1조각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 문장에 4분의 1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데 명사절이란 명사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절, 즉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명사의 성격이 생겼느냐? 그거는 접속사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즉 접속사의 성격을 따라가 준다는 얘기예요. 접속사가 붙지 않으면 그 문장은 성격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접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접속사 that의 의미는 뭐뭐인 것, 뭐뭐 하다는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역할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역할이 뭐냐? 즉, 뭔가 부족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데 주어가 부족하다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목적어가 부족하다면 목적어 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요. 보호 자리에 보호가 없다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있는데 if는 주로 어디? 목적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어 자리에 비게 되면 if 안 써요. 똑같은 성격이 명사이기는 하지만 이 if는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일 때만?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뜻인데 whether는 주어나 목적어 어느 곳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whether or not을 보게 되면 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즉 동격 역할까지 전부 누구랑 똑같아요? 대절이랑 똑같습니다. 즉 종속 접속사 대시랑 whether는 즉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접속사 대시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을 이끌 경우에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I think 합니다. I think. 자, I think 하고 he is 그 다음에 he is nic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주어이고 주어이고 여기 동사 주어 동사 여기는 주격보 즉 문장은 두 개인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접속사 대시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즉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 얘기는 성격이 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한테 명사의 성격을 지닌 종속 접속사 that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문장 전체를 명사의 성격을 지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보충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 I know that you are good at swimming 했습니다. 자, be good at은 어디에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뜻이죠. 자, 나는 압니다. 자, 네가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문장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that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that이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러한 that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왔을 때 여기에는 that이 생략되어 있구나.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어 그래머 한번 볼게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있습니다. 1번 that he will win 했습니다. 자, the game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죠. 자, 종속 접사 that을 사용했으니까 자, 그 남자가 그 게임에 이길 거라는 것은 is certain 확실해 이 말입니다. 확실해.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문장에서는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다? 주어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비어 있었는데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옆으로 가서 뭐다? 주어 자리를 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길죠? 주어가 길다 보니까 영어는 긴 게 앞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를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면 주어 자리가 비게 되죠. 주어 자리가 비게 되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 그러면 주어가 없는데 문장이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주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가짜 주어인 it을 놔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뭐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대절을 뒤로 빼고 비어있는 그 주어 자리를 가짜 주어인 it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that 그 다음에 it i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어줍니다. 자, 2번은 I hope that 했습니다. 자, I hope 했어요. 나는 희망합니다. 그럼 뭘 희망하는지 목적어인데 여기 that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문장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t을 사용한 거예요. 왜? 자, 목적어 자리의 성격은 명사이니까 문장을 집어넣을 때 명사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that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then you feel better soon. 자, feel은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보호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좀 있으면 좀 더 기분이 나아질 것을 나는 희망해. 그 다음에 3번 My hope is that. 자, 내 희망은 is that. 이제는 보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문장이 들어온 겁니다. That I become a famous musician. 자, 나는 내가 유명한 음악인이 되는 것을 음악인이 되는 것이 나의 희망이야. 자, 네 번째입니다. The news that. 이것을 동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뉴스가 어떤 소식인지 모르니까 이게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추상명사 이 뜻을 자세히 풀어주기 위해서 뒤에 대절로 연결을 해서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 자, Eric will visit my school. 자, 에릭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라는 그 소식. 자, 서로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is surprising. 매우 놀랍다. 자, 5번은 I doubt. 나는 궁금해. 의심스럽다 이거야. if he really loves me. 자,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ether하고 if는 똑같이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 옆에 있는 문장을 채우러 들어갈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whether고요. 자, whether, if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whether는 if랑 똑같이 해석은 되지만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는 if는 목적어 자리밖에는 못 채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doubt의 목적어 요 자리만 채워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whether she will succeed depends on her effort 했는데 자, 여기는 whether she will succeed 그녀가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건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자,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의지하다. 자, her effort 그녀의 노력에 달려있다. 자, 7번입니다. I wonder whether he will come 했습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자, 그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I wonder 주어 동사인데 wonder 뭘 궁금하는지 대상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 보니까 whether가 이끌고 있는 이 문장이 목적어 자리를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완벽한 삼형식 문형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whether하고 if는 서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 wonder if he will come. 자, 요렇게 삼형식 문형으로 접속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주의 리포트 한번 보면요. it과 whether의 차이점인데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의 주어로 쓸 수는 없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if는 옆에 피자 한 판 만들어줄 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메꿀 수는 없고요. 그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whether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뜻이지만 자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whether he loves her is certain. 자, 그 다음에 if he loves her is certain. 자, if절은 주어 자리를 들어가서 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위 접사와 종속 접사를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